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화원중학교 수석교사 이지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프로젝트 수업은 제가 예전에 그 에듀인 뉴스라는 곳에서 한번 그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멘티점컴에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멘티점컴에 들어오셨으면 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저도 조금 궁금해서요. 선생님들께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오늘 엄청 즐거우셨네요. 네. 네, 10분 정도 하셨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10분 정도 하셨는데, 지금 한 만점이, 네, 5인데, 네, 한 3 정도 즐거우시고, 네, 또, 만족감이 조금, 네, 편안하기 조금, 지금 당연히, 예, 쉬셔야 되는데, 마치고 쉬셔야 되는데, 여기 와 계시니까, 네, 좀 편안하진 않으실 것 같고, 네, 기대감이 높으신 것 같고, 예, 여유도 지금 좀 떨어지신 상태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니까, 오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생님. 네,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네. 프로젝트 수업 설계가 가장 많은, 네, 관심을 가지고 계셨네요. 어차피 오늘 제 주제가 프로젝트 수업이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어 교사입니다. 네. 사실 오늘의 키워드는 프로젝트 수업이지만, 저는 이제, 변화와 수용, 적용과 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가 교육 현장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또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나한테 맞게 고치는, 개선하는 이런 작업이 프로젝트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계속 말하는 공문들에서 오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 변화가 이미 이렇게 많이 진행되었고 이렇게 많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기에 왔다는 거죠. 저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매번 이제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체크한 프로젝트 수업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도 이제 늘 저에게 던져보거든요. 학생들이 그것을 마지막에 뿌듯하다, 힘들었지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 조금 교사로서의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더 수정은 할 수 있지만 평가까지 다 계획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 해야 되고 1대1로 또 피드백을 하면서 코칭을 하기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제지만 여기서도 역시 왜라는 질문하고 통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왜 가르치고 싶은지 이 단원에서 왜 이 핵심 개념을 왜 이걸로 선정했는지 어떤 학생의 배경 지식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이 정도를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을 잘 보면서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아마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단원의 네, 해당 단원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핵심 지문 탐구하면서 찾을 수 있는 주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불러내는 참신함, 요새는 또 참신해야지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과의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표 많이 보셨죠? 네, 저는 국어과라서 국어과 교과 역량만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총론의 핵심 역량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과마다 자기 과에 맞는 역량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경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과에는 이 6개의 교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사실 정착이 되었다,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싶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역시 평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수업이다. 그 과정마다 확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수업이다. 그래서 평가가 학습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고 서술형, 논술형, 인지적 능력과 함께 정의적 능력도 평가한다. 그래서 평가가 훨씬 더 의미가 심층적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심층적으로 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인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핵심어는 성취 기준, 피드백 이런 것입니다. 성취 기준, 피드백. 그래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그 수업 시간 안에 피드백을 제공해서 개선하고 수정 보완한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세부적인 어떤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연필이래요. 쓸수록 짧아지는데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해낸다. 프로젝트 수업은 다 아시는 대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슬라임은 프로젝트 수업은 슬라임인데 슬라임 아시죠? 애들 막 옛날에 그 유행하던 거 뭐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뭐 액계 같은 뭐 그런 이렇게 불리는 거 친구들끼리 뭉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정사각형이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참여 활동해야 하니까 저는 요게 조금 걸렸어요, 사실. 진짜 정사각형일까? 프로젝트 수업에서 정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프로젝트 수업 나중에 하신 거를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은데, 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선생님들께서 해보신 경험 있으시다면 한번 나누고 싶은데, 정사각형이 정말 공정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사각형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4명의 인원이 이렇게 뭔가 역할을 했을 때 맞추어 간다. 그런데 분명히 한 면이 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넓은 만큼 넓은 역할을 한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는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산 만큼 했으니까 니도 산 만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하면 할수록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점수로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더 인정해 줄 부분과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되 충분히 자기들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또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기 좀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거 등산이다, 뭐 한편의 책이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나의 이야기가 한편의 스토리처럼 펼쳐진다. 어떨 때는 갈등편, 어떨 때는 뭐 협력편, 어떨 때는 뭐 성풍편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는, 교과의 역량이 어떤 것이냐, 성취 기준은 무엇이냐, 핵심 개념은 뭐냐, 이 단원이나 또는 이 과정에서 핵심 지문은 나는 뭐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과 교과 역량,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국어과 교과 역량인데요. 딱 보시면, 이거 제 학습지 위에, 맨 위에 있는 학습지 위에 올라가는, 이 뭐라 그럴까요? 표지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1호인데, 뭐, 말과 글의 울림, 양반전.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한 번만 설명해줘요. 여러 번 설명하지는 않고, 국어과 교과 역량이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담아놨다. 애들은 물론 막 그렇게 집중해서 경청하진 않지만 여기도 다 의미가 있구나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학습지 만드시는 거 활동지 만드실 때 위에 이렇게 단원명만 적지 마시고 여기 이제
각 교과의 교과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과 삶을 채우려면 네, 정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의미였고요. 여기는 이제 생각은 새롭게 소통은 막힘없이 이렇게 했는데 비판적, 창의적, 의사소통, 공동체, 대인관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 요 두 개는 꼭 넣는데요. 수업 주제랑 성취 기준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고 밑에 바로 활동지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언제든지 성취 기준 정도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근데 매번 그것이 이 성취 기준을 뭐 애들이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한번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M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 주제 마련하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는 분이나 그리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단계별로 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3M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메모를 하고 처음에 막 생각을 떠올리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고 마지막으로는 제대로 찾았는지 매칭해 본다. 뭐 이것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라는 질문은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왜는 그 다음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왜 해야 되지 해서 아예 안 해도 돼 하면 안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다른 걸 또 찾으실 거니까요. 꼭 프로젝트 수업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지가 정리가 되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단원을 프로젝트로 만들까?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질문이 또 질문을 낳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아까 연구년 보여드린 게 저는 여기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수업 장면이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감 선생님이신데 제가 노르웨이 학교를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핵심 질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리스타백 스쿨이라는 중학교에 핵심 질문이 이거래요. 네, 제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읽어드리진 않고 눈으로 보고 제가 기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소름이 좀 돋았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밖에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나중에 30년 뒤에 써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애들이 협력 학습하고 프로젝트 수업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뭔가 생각을 나누는 그런 어떤 기술 또는 뭐 그 기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통의 과정을 얘들이 미래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에도 핵심 지문이 없는 건 아니죠. 교육계획서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이제 핵심 지문의 답인데 질문은 없지만 뭐 답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핵심 질문 가지고 이 학교에는 6개의 이 프로젝트 수업이래요. 6개의 프로젝트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이런 프로젝트 과정이 들어간다고 하니 굉장히 체계적이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M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메모는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2학기 프로젝트 수업 뭐 하지?
뭐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겠죠. 저번엔 이거 했는데 이번 수행평가는 이걸 하고 뭘 하지? 독서는 좀 뭘 하고 막 이렇게 적어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육 경력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난 학기와 비교하실 게 있으시잖아요. 신규 교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뭐 비교하시고 뭘 하지? 어떤 부분으로 하지? 저번에는 쓰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특히 뭐 이거 뭐 어떻게 융합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 내용은 뭐지?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적어 보시는데 그렇게 적어 보시고 나면 요번엔 요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도표나 평가 계획을 준비하실 때 프로젝트 수업 설계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수업 자체가 평가 계획이고 프로젝트 수업 자체가 단원의 진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거지 먼저 이것부터 해놓고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단원을 분석해서 핵심 단어, 핵심 개념,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정리하고 산출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실제성을 고려해서 뭔가를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성취 기준, 교과서 필요하고 네, 학습할 영역이나 핵심 개념, 질문 뭘까? 재구성하고 실생활에 반영해 보자. 몇 차시로 하지?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큰 틀에서 계속 조금씩 이제 많이 구체화시키시면서 성취 기준도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비율 어떻게 하지? 산출물 어떻게 하지? 활동지 평가지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성을 한번 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및 점검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봤을 때 점검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면서 수정을 요거 더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차식이 막 늘어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공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취 기준 잘 반영했나? 주제를 잘 선정했나? 프로젝트 주제는 핵심 학습 요소를 담고 있는가? 이 주제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 성장을 이끌기에 적합한가? 프로젝트 주제가 학생 수준에 맞는가? 실생활 반영했는가? 산출물이 적절한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죠. 그냥 실습하기는 그냥 이제 마음껏 한번 2학기 거 아니면 1학기 거에 지금 혹시 해보실 단어 있다면 마음껏 메모하시고 교과서와 성취 기준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점검 기준에 따라서요. 제가 들고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몇 년 전에는 교육과정을 시험 칠 때 유언 목적 분류표할 때 성취 기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사용했었거든요. 요거를 한 10분만 보시면 10분 더 보고 싶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첫 페이지에 역량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런 역량 같은 거 어디 나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육과정에 첫 페이지에 국어과 역량에 대해서 싹 설명해 줍니다. 한 10분을 보시면 그 다음 10분이 그냥 절로 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이렇게 막 많이 활용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먼저 프로젝트 수업하기 전에 꼭 보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 하실 것 같으면 저도 사실 이 작업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 하실 것 같으면 주제망 작성하기는 학생들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학습입니다. 양반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양반전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쭉 뭐 적어봐. 양반에 대해서 쭉 뭐 적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서 아무 말 없이 막 적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막 적고 그러다가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다 모읍니다. 유목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이제 진로할 때 한번 해봤었거든요. 쭉 할 때 이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표제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 활동에서는 요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될 수 있구나 먼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진로를 찾아서 탐색하고 나서 자기 자서전과 관련된 글쓰기 할 때 요거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주제망을 학생들이 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제망 짜기는 http://gg.jy0414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주제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네, 크롬창에 붙여주시고요. 네 분 선생님 들어와 계시네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학생들하고 원격으로도 이렇게 주제망 짜기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요거 젠보드라는 건데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 딱 누르시면 옆에 점 3개가 나옵니다. 누르시고 온라인 수업하면 생각나시는 거 다 적어보시면 돼요. 성함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화원중, 이지영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걸 하나 누르셔서 점 3개에서 누르셔서 수정 누르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장 누르시지 마시고 이 밑에다가 온라인 수업하면 작년에 온라인 수업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뭐 느끼신 점 아니면 모든 거 다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 선생님 많이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원주 선생님께서 자기주도적 수업, 자유로운 학습 시간, 몰입도 높음, 소극적인 학생의 적극적 참여. 되게 이건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장점에 들어가면 되겠죠. 예, 키워드가. 그럼 장점으로 딱 분류했을 때 소극적인 학생 적극적 참여, 자기주도 자유로운 학습, 몰입도가 높은 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화하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제가 썼거든요. 저는 온라인 수업하면 제일 많이 한 게 전화. 일어났느냐? 왜 안 들어오느냐?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이거는 뭔가 어떤 매체적인 거잖아요. 장점이든 어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주제어를 다른 걸로 줘야 되는 거죠.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또 EBS 수업 진도 확인, 과제, 제출 동료 전화 이쪽으로 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들 이렇게 모으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가 아니고 다른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온라인 수업이 되게 안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 쓴 걸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을 조금 다양화시킨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조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은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포스트잇 다다다다 붙이고 다시 떼고 또 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주제어를 딱 만드는 과정을 조금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뭔가 지금 되어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자기 주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집중이 어렵다 했는데 집중도가 높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조금 더 토론 주제도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예비 학습으로서 주제망 짜기가 한번 해봐도 되는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하고 고민스러운 것은 주제 부분이기 때문에 3M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 주제 선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먼저 매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는 잘 이렇게 적용하시기 전이거나 또 학생들이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프로젝트 수업 전에 예비 단계인 주제망 짜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경 지식이나 또는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는 것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주제망 짜기 우리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수업을 했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양반전 수업했던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프로젝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개인 프로젝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양반전으로 프로젝트 수업 시작하기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학생들하고 프로젝트 수업했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연달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을 분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성취 기준은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이게 제일 핵심 성취 기준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토의를 하려고 했어요.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서 뉴스의 어떤 그 풍자의 요소를 찾고,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양반전 속의 사회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토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하는 태도를 지닌데 이걸 읽고 그 질문하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핵심 질문은 제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수업을 위해서 저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전소설 속 풍자를 현재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현재 실생활과 관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수업 구상하기 전에 이건 저에게 한번 던지는 질문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의 결과 이제 학생들에게 활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성취 기준은 한 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다 말씀드리면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이 부분은 풍자, 뭐 역설, 반어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나오는 핵심 개념인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요소로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알아야 하나, 내용 요소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라서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용 요소로 꼽았고요. 기능 요소로는 제가 풍자의 원리와 효과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현대 사회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표현하는 것을 결과물로 봤습니다. 이 결과물은 풍자 뉴스 대본 제작입니다. 교과 역량은 고전이기 때문에 문화 향유 역량이고요.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 역량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성취 기준과 이 하나의 핵심적인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어떻게 녹일까 하다 보니 고전 작품을 통해 풍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회 현재와 비교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 질문을 일단 만들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으로 토의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자적 요소를 활용해서 모든 만평도 만들고 풍자 뉴스 대본도 제작해보자라고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성취 기준을 분석할 때 이런 것들 필요한 선행 지식 및 핵심 개념이 내용 요소고 기능 요소로는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드백도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업을 설계하실 때 저는 총 이렇게 8,000시의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8,000시는 중간 정도의 어떤 규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학기 단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수업 설계할 때 몇 차시로 간다라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계획을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수석님께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훌륭한 교사는 피드백도 계획해서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인식을 잘 못했는데 뭐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학생이 나한테 내가 딱 어떤 학생 행동을 해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계획하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계획해 가지고 학생한테 갔을 때 수업에 참여했을 때 서로 이제 학생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했을 때 진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계획했던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학생이 주춤거리는가, 어디에서 학생이 힘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피드백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전 읽고 질문 만들기 할 때는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은 만들 수 있지만 토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문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3, 4차 시에 질문으로 토의할 때는
자기 참조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전체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너 참여도 좀 좋아졌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이 피드백은 자기 참조 피드백은 성취도가 떨어진 학생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면 좋은 피드백이 잘 못 받잖아요. 그 평가적인 피드백에서는. 그런데 이 학생에게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이라도 태도가 좋아졌으면 이런 말 해줘야지 라고 계획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평 만들기 할 때 애들이 좀 만화 만들고 그리고 할 때는 핵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성취 기준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풍자가 잘 드러나도록 해라. 그게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성취 기준이야." 라고 한 번 더 말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오차지 만평 만들기를 할 때 애들이 풍자를 넣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예쁘게만 그리려고 하고 뭐 조금 재미있는 요소만 찾으려고 해서 요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풍자 뉴스 대본 제작할 때 조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학생에게 이제 숙달 지향을 하기 위해서 너 좀 더 해봐라. 너 좀 할 수 있는 아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평가할 때는 예쁘게 했는 사람한테 평가 점수가 좀 높게 준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에게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야 된다. 왜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도달하려고 하는 성취 기준은 뭔지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이 계획대로 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계획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께 피드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분이 피드백 하시나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몇 년 전에 저는 피드백 한다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냥 활동지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안 돼요. 거기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너는 이 부분을 정말 잘해서 했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00% 그렇게 적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손을 들지 못했는데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일 수도 있고 교사가 직접 말로 할 수도 있고 개인과 전체 모두 뭐 다 각각에게요. 그리고 또 적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적인 피드백이잖아요. 어떤 과제물을 내고 이렇게 "너 이렇게 했구나." 뭐 "다음에 이렇게 해 봐." 했지만 다음은 없잖아요. 오히려 과정에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를 보면 양반전 읽고 질문 만들기, 개별, 짝, 모둠 활동을 다 해야 됩니다. 먼저 개별의 책무성을 주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읽고 스스로 질문 만들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브루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그 차시 동안에 어떤 학습 방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질문 만들고 이야기하고 또 새 질문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3자 차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토의 대본을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풍자 뉴스 어떻게 할 건지 풍자의 뭐 뜻도 찾아보고 풍자에 어떻게 계획서를 쓸 건지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만평 만들기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평 만들기는 각자 다 이제 하는데 그 의논해서 학습지를 각자 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책무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게 의논은 같이 하고 수준에 맞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중에 누가 만평을 작성할 것이냐, 누가 적합한가 선택할 때 또 용이합니다. 양반전을 할 때 풍자 그 매매 증서 1에 대한 내용이고 풍자 장면 2는 매매 증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반이 굉장히 허례허식을 풍자했고 양반이 너무 허례허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풍자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너희들이 풍자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양반전을 보고.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조금 창의적인 것 같아요. 만평을 봤을 때. "다 팔아 부동산. 양반 팝니다." 양반 필요 없다는 거죠. 양반 새 놓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보이시지만
게시판으로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양반이 너무 아가야 같은 거예요. 너무 아기 같아서 양반을 키운다. 그 서민들이, 백성들이 키운다. 그래서, 이런 의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학생들의 창의성을 내가 너무, 오히려 내가 막는 사람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주얼 싱킹 수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하던 수업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반 뉴스 대본을 제작하고 그 활동을 이제 평가하는 활동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68차 시에는 만들고 8차 시에 다시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들의 요거는 표지고요, 요거는 이제 토의한 내용이고, 요거는 자기들이 이제 인터뷰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뉴스로 했냐면 풍자라는 것 자체가 사건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담아야 되는데 뉴스라는 어떤 매체는 매일 접하는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양반을 모아서 뭐 인터뷰도 하고 늘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뉴스를 보면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풍자 뉴스 대본 만들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뉴스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아나운서의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본을 쓰면서 작가의 역할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본을 제작해 본다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평은 바로 하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의논했던 거, 요걸 가지고, 요거 마지막, 1과 2는 빼고, 마지막 자기 모둠의 생각만 이렇게 만평으로 나타내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 쓰고요. 만평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이 학생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모둠이, 이 손을 이렇게, 양반의 손이겠죠? 이렇게 막 쥐어짰더니 돈이 막 서민, 백성에게서 막 돈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욕심, 이런, 전부 다 학생들이 제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지만 찾아낸다는 거에서 되게 큰 그 교사 스스로도 뭔가 뿌듯함이랄까? 아니면 아이들의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자 연결 코너도 만들고, 뭐 활동 소감도 이렇게 자기들이 마지막에 꼭 저는 활동 소감을 적게 합니다. 활동 소감이 없는 것은 좀 공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힘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뭐 이렇게 뿌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제 풍자뉴스 대본 제작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전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자서전 프로젝트도 했는데 하나급 한 권 쓰기 우리의 삶을 함께 담다 프로젝트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예전에 이제 중3들은 다 자서전을 많이 썼는데 자서전을 혼자 쓰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도움이 조금만 있으면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개요표 같은 거 서로 피드백해주고 점검해주는 활동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사건들을 쭉 쓰고 너무 심각한 사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자서전 읽어도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 나이 때. 그래서 자서전 공개할 수 있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되게 심각한 거 쓴 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이렇게 한 명씩 다 해서 묶어서 제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한 권이 나온 거죠. 요 인기 도서였습니다. 그 아침에 그 뭐 10분 독서 있을 때 요거 꺼내와서 읽기도 하고, 많이 쓴 학생 거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했지만 얘는 이렇게 했네. 스스로 점검도 되고,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활동지 1차시 뭐 돼 있는데, 이렇게 질문 유형을 주고, 네, 하브리카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답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질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딱 활동을 할 때. 서로 질문을 몇 개씩 좋은 질문을 선정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명이 만나서 토의해 볼 질문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4명이 만나서 다시 토의할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네.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선생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10번까지 다 해요? 입니다. 몇 번까지 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보고 그걸 질문한 학생이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같으면 다 안 해도 돼. 8개 정도 하면 돼. 그러면 8개구나 싶어가지고 학생들이 또 다 8개를 만들어요. 그럼 그때 제가 너는 더 해도 되는 학생이니까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짝과 토의볼 문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네, 적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명 모였을 때 너희 뭐 어떤 질문을 대표 질문이라고 할래? 했더니 얘는 요 3번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증서에 담긴 내용 매우 다르다. 대비된 증서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질문을 다시 이제 답을 하고 다듬은 것으로 4명이 만납니다. 그 4명이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너 하나, 나 하나 해서 질문을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한번 작성해보자. 토의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보자. 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그래서 대표 질문을 만듭니다. 이 대표 질문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표 질문을 네, 모둠에서 선택한 질문, 그 다음에 모둠에서 새로 작성한 질문.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양반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 제가 애들이 다 각자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각자 자기 학습지에 친구 이름 적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대표 질문을 정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토의해서 사회자 정하고 역할 정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전에 풍자가 드러난 부분 의미를 찾고 어떤 부분인지 찾고 풍자 효과도 서로 얘기해서 적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을 줬고요. 필수 코너, 선택 코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자가 드러난 부분 찾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서 보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코너, 선택 코너 보시면 필수 코너가 많잖아요. 필수 코너는 학생들하고 어떤 걸 필수로 할까 의논해서 정했지만 선택 코너 지금 제가 다시 이 수업을 한다면 필수 코너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뭐 할래라고 의논은 했지만 학생들이 모든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필수 코너로 너무 제한한 것은 아닌가, 너무 닫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정하고 자기가 책임자가 자기 코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코너별 계획서를 모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본 제작할 거 자기 거 자기가 한번 써봅니다. 역할을 다 나누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자기가 하면 되니까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대본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회의를 한 걸 쓰고 자기는 오늘의 시 부분을 맡은 거예요. 오늘의 시를 통해서 풍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의 내용 읽어주는데 시의 내용이 풍자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평, 아까 전에 보여드려도 학습지 이런 겁니다. 풍자 장면 1, 풍자 장면 2, 그다음에 모둠 만평, 모둠에서 만평을 같이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양반은 말할 때 침 튀기면 안 돼. 양반은 이런 권위의식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건 다 책에 나온 내용이고 이렇게 자기들이 마지막에 풍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차시별 평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매 차시마다 하는 건 아니고 2차시가 끝나면 줍니다. 2차시 끝나고 요거 잘했으면 상중하고 수업 소감을 적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업 일기처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번 줄 수 없기 때문에 평일이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 만들고 난 다음 오늘 평일 꺼내시오. 그러면 애들이 꺼냅니다. 그래서 평일을 쭉 하고 또 수업을 하고 나서 3차시 끝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으면 3차시를 해야 되니까 평일 꺼내시오. 그럼 또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자기 소감 쓰고 내가 이 모둠 협력 학습을 통해서 저는 모둠 협력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어떤 연습이 필요한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은 무엇인지 개선점 무엇인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평이인데요. 평이는 같이
이제 평가는 이제 동료 평가할 때 주는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산출물 평가할 때 요거 주고 요렇게 기준을 주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는 이제 교수 편기 일체화이기 때문에 요렇게 기록을 해 주었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보여드렸던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는 제가 이걸로 과정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에서 하는 그 국어과 가정주신평가 연수를 찍는 바람에 이걸 좀 더 정리를 이제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자서전 기본 이해를 하고 자서전에 사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 쓰고 나에게 말 걸기 50문 50다 쓰고 인생 베스트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먼들에게 피드백 받기.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수정해서 자기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급 여기에 보시면 한 권 쓰기 우리의 삶을 함께 담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이 사건은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건은 조금 더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함께 담은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네, 활동지가 먼저 자서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자서전의 형태가 있는지 읽고 자기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 방법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 할 건지 인용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공부하는 단원이어서 자료를 찾아야 되고 요게 참 선생님들이 연수를 보신 선생님들이 요게 참 좋다라고 저도 피드백을 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묻는 50문 50답. 그래서 질문만 만들고 답은 작성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50개까지는 다 못해요. 네, 자기 자신 살펴보지만 뭐 이렇게 쭉 해서 자기 삶을 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든 어쨌든 필요한 질문을 하는데 보통 한 만약에는 50개 한 애도 있는데 정말 드물고 한 뭐 40개 이내 또는 뭐 30개 이내 이렇게 해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사건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해봤기 때문에 베스트 사건을 찾아서 경험을 쓰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두모니 피드백해 줍니다. 그 사건은 네가 저 위에 7개에서 이 사건보다 좀 조금 그거하다. 조금 고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자기들끼리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수업에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비주얼 싱킹 이용해서 이미지로 한번 표현할 수 있도록 사건 순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개요표 쓰기가 제일 요걸 하고 나서 요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저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해줬는데 개요표를 쓸 때 수정 전, 수정 후라고 해놓았잖아요. 수정 전에는 자기 혼자 개요표를 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삶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수정 후에 여기에 어떤 잘했으면 뭐 더 피드백도 그 잘했다로 하면 되지만 어떤 부분이 좋았다, 뭐 어떤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 되지만 여기는 좀 안 맞다, 뭐라든지 조정하면 좋겠다. 네가 인용한 속담은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실제로 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같이 주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개요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자서전을 이렇게 양면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감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서전 작성 소감을 내가 뭘 배웠고 뭐가 아쉬운 점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학생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네, 합니다. 얘도 한 46번까지는 했네요. 그 피드백을 이렇게 받습니다. 네, 보이시죠? 피드백. 네, 그리고 네, 요렇게 학생들이 자기 주체 중심으로 한 애들도 있고 시간 순서로 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서클 맵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2개 중에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받은 것들을 합니다. 수정 전, 수정 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모둠으로 했을 때는 참 제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활동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했어요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네, 숙제 검사 받는 기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에 제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시험은 없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모든 수업이 다 모든 학습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극이 들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목을 2020 나 혼자 연극한다 프로젝트로 지었습니다. 나 혼자 연극한다라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자기 표현하고 다시 좀 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성취 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죠. 저희 국어과는 나선형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중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은 또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성취 기준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에서는 선행학습이 더 상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초등학교 거를 가져와도 된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예, 요렇게 한번 해시태그 붙여봤는데요. 제가 비주얼 싱킹 오래 하다 보니까 비주얼 싱킹을 하는 그 핑거 비주얼 싱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면으로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니트릴 장갑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기가 잘하겠고 내용 이해하고 어떤 내용인지 마인드맵 해보라고 하고 연극 영상을 주고 연극을 좀 탐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자라 공연 부분을 대본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 읽었고요. 토끼와 자라 공연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 만들고 장갑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하고 평가합니다. 이 대본 수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얘가 이렇게 할 줄 안다고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혼자 나와서 손가락 연극을 하고 반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영상으로 다 공연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예로부터 토끼들은 강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여우, 늑대 막 그런 것들한테 쫓기다 보니 간이 뱃속에 넣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산속 깊은 골짜기에다 차곡차곡 재워놓고 다니다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산다고 합니다.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허허, 그거 큰일이로다. 저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폐하. 아니, 먼저 저는 배를 발라보고 간이 없으면 도끼를 다시 잡아오면 된다 아닙니까? 나 죽네. 가까운 간에 그 용하다는 명약의 심신상포를 숨겨놓고 아까운 목숨만 사라지네. 폐하, 다시 육지로 나가 토끼 간을 받아오겠나이다. 산속 짐승이나 물속 짐승이나 모두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엥, 그래. 간도 없는 놈을 죽여 무엇할꼬. 결과죽도 뒤집어 쓰는 것을 보니 간이 아니라 심장도 밖에다 내놓고 다닐 놈이로다. 얼른 서둘러 다녀오거라. 다녀오겠사옵니다, 폐하. 잠깐 속지 마십시오, 폐하. 이놈 간 내놓아라.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겠다. 뭐라고? 간이 떨어져? 아니야 어서 가. 똥 떨어진다는 소리다. 내 등에 싸지 마. 엥 이놈아 토끼똥은 동글동글 콩자방처럼 예쁘기만 하다. 도착했네. 잠깐 같이 가. 내가 왜? 간 하나만 줘야지. 너 줄까는? 뭐라고? 감히 토끼님을 속여 용궁으로 데려가?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이젠 네 차례야. 네가 속은 거라고. 세상에 간 내놓고 사는 짐승이 어딨냐? 이 멍청한 자라야? 뭐야? 난 몰라. 깜빡 속았네. 이 어리석은 자라야. 너나 이 땅에 어슬렁
마술랑 가리다 보약 좋아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자라탕이나 되어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난 몰라, 모른다고.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도시 내가 지키고 살 테야. 요렇게 이제 학생이 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은 나도 어휘의 달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휘의 체계와 양상 부분인데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요렇게 진행했습니다. 9차시 동안 진행했고 이것도 역시 안타깝게도 개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별로 하다 보니까 제가 도와줘야 되는 또는 저한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친구들끼리 질문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과에 제가 전개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요렇게 좀 큽니다. 사절지에다가 전개도를 붙여가지고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좀 두꺼워야 되니까 사절지에 또 전개도를 다시 붙이고 그 오려서 그걸 제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주사위를 만들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면 설명을 해서 설명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소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생각하고 하니 잘 되었다. 나는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주사위를 만들고 나니 확실하게 내 머리에 남게 되었다. 주사위를 만들며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것이다. 저는 이런 내용의 소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한 학생은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외래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빵이 외래어라고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외래어인지 몰랐는데 알게 되었고 그 밖에도 상상하지 못한 단어들이 외래어라서 놀라웠다. 앞으로 내가 쓴 어휘가 어떤 어휘인지 잘 알아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외래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꿔보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렇다는 건 고유어 사용률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씁쓸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어 어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 활동을 통해서 작년에 했던 마지막 활동입니다. 품사책 저형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은 품사책의 저자가 되고 영상을 찍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제가 애들이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것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한다. 원래 발표하기는 중학교 2학년 성취 기준이어서 제가 6학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어마을 난리 났어 단어 분류하고 단어의 분류 기준 탐구 보고서 완성하고 표현 이렇게 다 탐구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보일러 책을 만들었어요. 같이. 그리고 품사책, 요 책에다가 내용을 적어라라고 조직하라고 계획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제작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했던 기준은 이렇게 매우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렇게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품사가 네 품사냐라는 네. 제목으로 품사책을 만들어 자기가 보았습니다. 스토리텔링 해야 됩니다. 이 명사는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체언의 것입니다. 명사는 체언에 속하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사 끝말잇기를 나무로 시작해 무지개, 기나리, 이로 끝나는 명사를 찾으면서 명사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명사는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체언의 것입니다. 대명사는 마찬가지로 체언에 속하고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어 엄마는 그녀로, 예시로 아빠는 그, 나와 친구는 우리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사는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체언의 것입니다. 수사도 체언에 속하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수량은 양수사, 순서는 서수사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쭉 자기가 스토리에 따라서 나눠주는 예를 들어 분도기 이야기로 지금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쭉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동사는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용언의 것입니다. 용언은 가변어입니다. 동사는 용언에 속하고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 아이는 그림을 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 형용사는 네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용언의 것입니다. 형용사도 용언에 속합니다. 대상을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이제 자기의 풍선책을 만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복습하기도 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읽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한 번 더 하니까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한번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네, 기억에 남는 거를 한 2가지 정도 적어서 올려주시면 네, 제가 정리할 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용어들을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이라든지 실생활 연계라든지 네, 탐구질문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 깊이 있기. 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걸 보니까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한 마음이 들고 네, 또 요걸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늦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애랑 터울이 많이 나는 둘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요즘 큐브에 이제 빠졌어요. 근데 얘가 잘 못 맞춥니다. 신경질 막 내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 큐브를 한 면만 맞출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조금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 면을 맞추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말이 너무 이제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큐브를 저는 못 맞추는데 큐브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애한테 "우야, 큐브를 맞추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바꿔야 돼. 그거를 부수어야지 그걸 부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 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를 위해서 파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게 창조를 위한 파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어린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참 속으로 찌릿찌릿했지만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